인물 중심 기업 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곽보윤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최정우 회장이 내놓은 기업 시민, 그리고 포스코의 개혁, 그리고 최 회장의 연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최정우 회장이 그리고 있는 포스코의 미래 청사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비즈니스 포스트의 차화영 기자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포스트 차화영 기자입니다. 네, 차화영 기자. 그 선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배의 항로가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스코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되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선장인 최정우 회장이 어떤 인물이고 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경영 철학은 어떻고, 이런 점들을 저희들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최정우 회장은 어떤 인물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이걸 좀 설명해 주시죠. 최정우 회장은 포스코 50년 역사상 최초의 비엔지니어 출신이자 1998년 이후 20년 만에 나온 비서울대 출신 인물입니다. 유상부, 이구택, 정준양, 권오준, 이전 회장들이 모두 서울대학교에서 이공계열 학과를 졸업한 엔지니어 출신이었다면 최정우 회장은 부산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온 인물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좀 포스코의 과거 역대 회장들하고 좀 확연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 보이네요. 그러면 취임 때부터 최 회장은 좀 뭔가 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취임 때는 좀 어땠나요? 네, 최정우 회장은 포스코가 세워진 지 딱 50년 되던 해에 취임했는데요. 당시 철강 산업이 침체기에 접어든 상황이라서 포스코 안팎에서는 철강만으로는 100년 포스코를 장담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요. 즉 비철강 혹은 신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가 안팎에서 컸다 보니 철강 비전문가의 시각이 필요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 포스코에서 철강을 빼놓고 얘기하기, 이건 좀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철강을 잘 아는 전문가가 포스코 CEO를 맡고, 그 다음에 하나씩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최 회장 본인도 스스로를 철강 쪽에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철강 사업 관련해서는 장인하 사장에게 믿고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철강이나 신사업 쪽에서도 본인보다 좀 더 전문적으로 경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프라 부문장이나 신성장 부문장을 따로 두고 책임 경영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렇게 각 부문별로 책임 경영 체제를 구축해 놨다면은 최 회장은 포스코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역대 포스코 회장들이 철강 전문가였다면 최정우 회장은 경영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대 포스코 회장들이 철강 사업에 밀착했었다면 최정우 회장은 오히려 한 발 떨어져서 그룹 전반의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하는데 본인의 역할을 정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최정우 회장의 강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권오준 전 회장 때 그룹 전반의 구조조정을 사실상 주도했을 만큼 재무적 역량이 뛰어나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포스코 건설,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케미칼 등 계열사를 두루 거치면서 그룹 구석구석을 훤히 깨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그 역대 회장들 보면은 좀 더 좋은 철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공법 개발에 더 열중하고 연구원들 쏟아넣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하고는 좀 확연히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최 회장이 그리고 있는 포스코의 청사진, 이걸 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최 회장이 그리고 있는 미래의 포스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정우 회장의 말을 그대로 빌려오자면 종합 소재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소재 중에서도 각각 맞는 전기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그룹 전반에서 전기차나 전기차 배터리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포스코를 종합 소재 기업으로 키우겠다, 이런 말은 정준양 전 회장 때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좀 먼 미래를 바라보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전기차 시대가 코앞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철강 사업이 좀 위기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철강의 이제 다음 스텝, 넥스트 스텝을 고민하고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나가는 이런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포스코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계 전체적으로도 철강 산업들이 다음 산업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례로 보면은 이제 세계적 철강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US 스틸 또 일본의 신일본 제철 여기서도 뭐 에너지 사업 또 반도체 사업 이런데 발을 들였는데 결국은 쓴맛만 보고 그냥 빼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거든요. 두 기업 모두 절실함을 가지고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의 역량이 충분히 집중되지 못했다. 이렇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최 회장은 포스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잘 진행을 하고 있나요? 최정우 회장은 포스코 케미칼을 중심으로 사업 역량을 빠르게 키우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전체 투자비 규모를 줄이기로 했는데요. 2차 전지 소재 사업이나 스마트 팩토리, 신사업 관련해서는 그대로 투자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대신 철강 사업에서 투자 규모를 좀 줄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정우 회장은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방점을 찍고 포스코 케미칼을 중심으로 양극재와 음극재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듣고 보면 이제 포스코가 종합 소재 기업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은 그룹의 이제 계열사들에도 변화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철강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포스코가 그룹의 중심에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무게의 중심이 이제 앞으로는 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2차 전지 소재 사업은 포스코 케미칼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정우 회장은 2019년 4월에 양극재 기업인 포스코 ESM을 포스코 케미칼로 흡수 합병하면서 이곳에서 양극재와 음극재를 모두 생산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손봤습니다. 양극재의 원료인 리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스코에서 맡고 있는데요. 이것도 포스코 케미칼로 옮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룹 전체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차지하는 역할이 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그 포스코는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상징적 존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철강 하나만 가지고서는 100년의 포스코를 이끌어 나갈 수 없다. 이런 분석들이 심각하게 나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 그 최 회장의 의지대로 포스코가 대변혁에 성공을 하면은 철강 회사 포스코가 아니라 종합 소재 회사 포스코. 우리가 이렇게 부를 날도 곧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최 회장이 그리고 있는 포스코의 미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들이 하나하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CEO 톡톡 최정우 포스코 회장 이야기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